여드름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서 자국이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드름이 났을 때 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자국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드름에도 그렇고 피부 탄력에도 그렇고 노화에도 그렇고 1번은 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면은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해 줄 수 있고 또 항염, 항균 작용이 있는 요걸 같이 먹어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여드름이 생기는 것 자체도 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네. 여드름이 뭐 짜거나 압출하거나 낫고 나면 자국도 남잖아요. 자국이 남죠. 그럼 더 속상하잖아요. 저 며칠 전에도 속상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자국 남는 것도 혹시 원장님은 집에서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홈케어가 중요하죠. 아 그래요? 네, 여드름 자국 관리에는 진짜 홈케어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국이 생겼어요. 그냥 둬도 되나요? 사실 피부 여드름은 여드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자국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여드름이 얼마나 나고 없어지느냐랑 상관없이 자국 때문에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만 잘 관리해도 훨씬 더 얼굴이 깨끗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국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고 오셨는데 흉터인 경우도 많아요. 자국과 흉터가 달라요? 자국과 흉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또 구분하는 이유가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고민하는 게 흉터인지 자국인지 그것도 오늘 한번 자세히 설명 듣고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드름 자국이 일단 왜 생기나요? 여드름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가 막 분비되다가 몸의 열과 만나고 해결이 잘 안 되면서 이 피지가 염증화된 게 우리 여드름이잖아요. 이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서 피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미세 혈관들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 많이 생겼는데 깨끗이 짰어요. 그러면 이제 딱 끝나야 되는데 막 이제 열심히 일했던 애들이 한꺼번에 사라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불긋불긋불긋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이 피부가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드름이 생기면 대충 짜야 돼요. 노란 거 나오고 진물 나오고 피 나오고 하나도 안 나오고 주변에 뭐가 뭐 더 있지 않나 막 꼭꼭꼭고 그걸 하는 동안 주변 피부 조직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짜면 짤수록 자국이 짙게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드름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서 자국이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결을 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에서 그냥 혈관 확장하고 이제 재생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 부위가 이제 좀 우리가 거뭇거뭇하게 되는 거 아시죠? 어떤 상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를 분비해서 피부를 좀 더 보호하려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붉었던 상처가 약간 검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붉은 자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또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국은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붉은 것 자체가 자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드름 자국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는 염증 후 색소 침착에 의해서 생긴 조금 검은 것도 있다. 보통 흉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흉터예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변형된 거. 그래서 자국은 이제 피부의 표면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붉거나 검게 약간 색깔이 변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흉터는 여드름이 난 후에 이 피부 모양까지 변한 거. 그래서 이제 흉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첫 번째는 제가 모공형 흉터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모공이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짠 거야. 그럼 모공 끝에가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모공이 자꾸 자극을 받아가지고 모공 주변이 약간 깎이거나 늘어지거나 하면서 모공이 좀 더 커 보이고 좀 그 흉터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송곳형 흉터라는 게 있어요. 뾰족뾰족한 흉터. 이렇게 깊게 생긴 흉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대부분 작아요. 근데 굉장히 깊게 생기기 때문에 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코나 여기 앞볼 이런 데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박스형 흉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뭐 꼭 네모난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게 번개 모양처럼도 생기고 이 흉터 자체가 모양이 되게 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피부가 있으면 피부로부터 이렇게 확 깎인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네모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흉터가 굉장히 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둥근 형태의 여드름 흉터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냥 파인 거죠.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죠. 울룩불룩한 느낌으로.
뭐 이런 둥근형의 흉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신경 쓰이는 흉터가 비후성 흉터랑 위축성 흉터라는 게 있어요. 비후성 흉터는 주로 턱에 좀 많이 생기거든요. 피부가 얇은데 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뭉치고 큰 여드름이 생겼는데 빨리 해결을 못해서 막 뭉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있는 거 마냥 볼록볼록 튀어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켈로이드성 피부이신 분들, 압출을 좀 강하게 받았거나 여드름이 심하게 생겨서 염증이 깊게 생겼던 경우에 새살이 차오르면 내 피부보다 더 튀어나온 거, 그거를 비후성 흉터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위축성 흉터는 원래보다 이제 조금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안에서 유착이 생긴 거예요. 밑에서 당기는 힘이 생겨서 원래 피부보다 안으로 쑥 들어간 거. 여드름 자국이 좀 잘 생기는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내가 좀 햇빛을 보면 잘 탄다. 난 여름에 좀 까맣고 겨울에 좀 하얗다. 이런 분들이 자국도 잘 생겨요. 그리고 또 피부 재생력 자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 몸 상태랑도 조금 관련이 많고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랑도 좀 관련이 많고, 내 몸의 재생 능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고 나는 환절기마다 감기 걸리고 면역력이 좀 안 좋다 이러면 당연히 피부도 재생이 잘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잘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장벽 자체가 좀 얇아지시고 약해지신 분들이 있어요. 스크럽을 자주 한다든지 토너 패드, 여드름 패드 이렇게 그걸로 너무 피부를 자주 닦아낸다든지 해서 피부 장벽 자체가 원래 있어야 되는 두께보다 얇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 자국이 잘 생깁니다. 또 습관에 의해서도 여드름 자국이 또 잘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드름이 났을 때 만지지 않는다. 내가 이제 손을 깨끗이 닦고 피부를 깨끗한 상태에서 만지지 않죠.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억도 못하면서 뜯거나 밖에 나가서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뜯거나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뜯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습관적으로 여드름을 만지는 동작이 자국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여드름이 났는데 손으로 뜯으면 대충 뜯어지잖아요. 이 주변이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어설프게 건드린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짤 수가 없는 여드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짜면은 피부 표면이 뜯어져서 자국이 좀 심하게 생길 수 있고, 안 짜면은 염증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건드리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깨끗하게 딱 짜야 되는 만큼만 짜요. 근데 이제 건드려 갖고 오면은 압출도 어려워지고, 압출을 해도 상처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드리는 습관이 제일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드름이 보통 있는 분들이 피지량이 많잖아요. 피부가 꺼끌꺼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스크럽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 장벽을 얇게 만들어서 작은 상처에도 자국이 짙게 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크럽젤을 최대한 쓰지 말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드름 패치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드름 패치를 너무 오래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드리면 바로 나올 것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가볍게 짜고 바로 붙여주시고 하루 정도 후에 바로 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붙이면 내 피부가 스스로 재생을 해서 그 구멍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여드름 패치를 붙이는 거는 사실 진물이 나거나 농이 나는 걸 흡수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짰으면 살짝 붙여놓으면 진물이 끝나고 구멍이 막히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붙이고 있으면은 이 내가 짠 애 말고 그 옆에 있는 모공들도 다 막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붙이고 얼른 떼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여드름 자국이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건 염증이 생기기 전에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모공에 하얗게 껴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가볍게 짜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요거는 톡 하면 톡 나온다. 요런 친구들도 짜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짜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짜면 안 된다. 그거를 주의하셔가지고 짜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습만 잘하고 깨끗하게만 해줘도 잘 남으니까요. 염증이 최대한 자국이 되지 않게 그 앞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자국을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드름에도 그렇고 피부 탄력에도 그렇고 노화에도 그렇고 1번은 수분 관리예요. 내 얼굴에 충분한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분을 가지고 우리 피부가 재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자국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수분크림 발라주셔야 돼요. 이 수분 관리 하실 때 좋은 팩이 알로에 팩이에요. 그래서 알로에 팩 하는 방법 제가 또 설명드렸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드름 자국에도 이 알로에 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알로에 팩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자국이 생겼다면 이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에서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분비를 심하게 하기 전에 얼른 선크림 발라줘야겠죠. 여드름을 내가 짜고 나서
나서 약간 붉은 흉터가 생겼어요. 그럼 이미 표면이 닫혔다 한 경우에는 그 구멍이 내가 짠 직후라 그러면 여드름 패치 붙이고 아니면 디오더만 붙이고 그 위에 선크림 바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완전히 마감이 됐지만 거기가 붉고 거무튀튀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선크림 열심히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피부가 이미 자국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부터 남은 거는 재생이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야지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오늘은 집에 가서 꼭 맛있는 거 먹고 빨리 주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압출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사실 여드름도 잘 생기고 자국도 잘 안 없어지고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잠도 내가 평소보다 좀 신경 써서 잘 자야지, 그리고 좀 밥도 시간에 맞춰서 잘 챙겨 먹어야지, 요것만 챙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면은 피부 장벽을 좀 강화해 줄 수 있고 또 항염, 항균 작용이 있는 요걸 같이 먹어주시면 좋은데요. 그게 바로 사과식초예요. 산성작용이 있으니까 여드름이나 습진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식초를 활용한 팩도 있지만 그거는 환자분들 모두한테 맞는 게 아니고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르는 것보다 먹는 걸 권해드려요. 사과식초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난 좀 신 걸 좋아한다, 신부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500ml 정도에다가 한 30ml 정도, 그 정도 넣으셔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내가 나눠서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피부 좀 깨끗해지시거든요. 근데 난 신 걸 잘 못 먹는다, 신 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 꿀도 한 숟가락 넣어주셔도 좋아요. 꿀이랑 식초를 같이 이용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좀 식초수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케어는 또 뭔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치료도 하실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여드름 자국이 잘 생기지 않는 피부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드름 자국이 잘 생기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 자국이 있어서 오시면 지금 현재 상태를 조금 자세히 봐요. 요건 언제 생겼을까? 요건 언제 생겼을까? 아, 이건 생길 것 같은데 막 이런 걸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눠요. 여드름 염증이 막 있는 상태에서 오셨다. 그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염증 주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염증 주사를 맞고 자국이 생겨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염증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특정 염증을 빠르게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빨리 해소시키면서 그 부위가 약간 이렇게 패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까맣게 거뭇거뭇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오시면 저희는 염증 약침을 놓게 되거든요. 근데 약침에 스테로이드제가 없어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온몸에다가 뭐 눈 가까운데 이렇게 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증 약침을 이 염증의 상태에 맞게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염증 약침을 좀 놔줘서 건강하게 가라앉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여드름 자국이 붉은 게 많이 퍼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좀 한꺼번에 깨끗해지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약초침이라는 필링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약초침이라고 하는 필링은 피부 상태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좋아가지고 올 때마다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다른 걸 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가끔 이렇게 믹싱하기도 해요. 그리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쓰기도 하고, 다음에 오셨을 때는 아 요거랑 비율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 이번엔 지난번에 썼던 게 아니라 좀 요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타입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난 약초침을 좀 받고 싶다, 맞았는데 효과가 좋았었어 하셨던 분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하시는 데를 찾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군데 퍼져 있지 않고 한두 군데인데 좀 깊게 생기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여드름이 생겨도 잘 안 나와, 막 이렇게 뭉쳐 있어. 네.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뭉쳐서 생기는 여드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매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탄력 매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얇은 실을 피부 밑에다가 꼼꼼하게 깔아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얼굴 전체에 그냥 침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에 침 맞으면 막 혈색도 좀 좋아지고 좀 리프팅 효과도 있고 피부 자체가 말랑말랑해지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부 속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밑에도 피부가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여드름 자체가 단단하고 깊지 않게 생기니까 깊은 이 자국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국도 피부 밑에서 계속 자극을 해주니까 생리활성 물질들이 좀 더 빠르게 분비되면서 기존에 붉거나 검붉은 자국들이 없어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여드름 자국 중에서 약간 검게 되기 시작한, 그리고 약간 검어진 것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 밑에다가 제 재생인자를 직접 주사해요. PDRN, PN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줄기세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밑에 주사를 해가지고 이 피부가 좀 더 재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은 여드름 자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드름 자국도 집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짙어지고 심해지지 않게 관리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도 여드름 자국 없이 깨끗한 피부로 건생하세요.